미국 대법원도 못 막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당신의 월급이 위험합니다. 월급 도둑 관세 폭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0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라면 우리 직장인들의 실질 월급이 순식간에 5%부터 1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과연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이 파장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카드 대법원까지 나섰는데도 트럼프는 왜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 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줄곧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강력한 무역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이미 과거 행정부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죠.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반복을 넘어 법적 허점까지 파고들어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조차 막지 못하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가능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법원도 못 막는 이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를 꺼내들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특정 행정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또는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철강 산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해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특정 관세에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나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회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관세 폭탄을 다시 터뜨릴 수 있다라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폭탄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수출 한국의 비명 이 전대미문의 관세가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해 보셨나요?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른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곧 우리의 성장 동력이자 생존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되짚어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산 철강에 25%, 세탁기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 비용이 급증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가 붙는다면 국내 기업들은 수출 감소는 물론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 실적 악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신규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심지어는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측은 직장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면 과연 우리의 환율과 물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고환율, 고물가, 경고 등 수출 기업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환율과 물가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무역 갈등 심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급증합니다. 이는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 가격을 모두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감소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더욱 끌어올려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의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유소 기름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 더 불안정한 환율 변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의 불안정은 결국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당신의 월급이 위험하다는 경고,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지갑, 굳는 월급, 이런 것이 경제의 불안정이 결국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떻게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기업 실적 악화는 가장 먼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킵니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둔화되거나 아예 동결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오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질 월급 감소입니다. 명목상 월급은 그대로일지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작년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 315만 원을 내야 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인 월급 감소 효과를 가져와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 것입니다. 명목상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생활비는 더 많이 나가니 체감하는 가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은 물론 매일 먹는 점심값까지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점심값의 배신, 단순히 월급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점심값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고물가 상황에서 김밥 한 줄, 국밥 한 그릇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발 물가 인상 압력이 더해지면 점심값은 물론 생활 필수품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식자재 관세가 붙으면 외식비는 물론이고 집에서 해먹는 식재료 가격까지 오릅니다. 수입 공산품의 관세가 붙으면 가전제품이나 의류,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 등 소비자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나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그리고 소비 위축에 민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 위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뜻밖의 반전은 없을까요? 숨겨진 승자와 패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뜻밖의 기회는 없을까요? 모든 산업이 관세 정책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역설적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거나 국내 생산을 통해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일부 첨단 기술 분야, 예를 들어 비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차세대 배터리 등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에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제 중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과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위기를 넘어서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월급 사수 3단계 전략,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위기를 넘어서고 어쩌면 새로운 기회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소중한 월급을 사수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정관리의 다각화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징이 가능한 실물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 원자재 관련 상품, 금, 은, 에너지 관련 펀드 등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상품이나 물가연동 채권 등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금융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소비 습관입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가성비를 중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필수품 위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거나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보수적인 자세가 현명합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고정 지출을 점검하여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통상 외교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모색하며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개인의 노력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법, 돈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과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인공지능 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이 5년, 10년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직이나 전직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진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량과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결국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파고를 넘어설 지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재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 차원의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어쩌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까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탄탄한 계획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